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글이 계속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중간에 이렇게 그 글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인사드리고 또 하기가 사실은 문제가 있는데, 왜냐면은 하나로 다 만들자니 그냥 녹화가 한 2시간짜리가 될 수도 있으니까 어떤 경우는 그래서 부득이 해서 이렇게 중간에 잘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연우가 반명이라고 하는 것은 돌아와서 고한 거죠. 돌아와서 정이 3년 지상 한대. 그것을 정하기를 3년 지상으로 했다. 맹자의 말을 듣고서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참,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조선 시대 때도 이 문제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그 숙종 그 전에 그러니까 효종 당시에 있어도 돌아가셨을 때, 효종이 돌아갔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부모 되는 사람은 몇 년상을 치료해야 되느냐,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 그 소위 말해서 예송 사건이라니까 예송이 몇십 년을 끌고 간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주역이 됐던 사람이 우암 송시열이죠. 부영 백관들이 모두 다 뭐뭐 하기를 바라지 않았다. 그것을 3년, 요거 부력이 뭐죠? 3년 지상을 바라지 않으면서 말하기를 우리 종국, 여기서 종국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요게 무슨 말이죠? 등나라가 노나라의 서로 형제 국가, 노나라에 부속된 작은 변방의 나라라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보통, 자, 우리 오자는 친밀한 뜻, 아주 친밀한 뜻이에요. 우리 종주국의 나라인 노나라 선대의 인군들도 이렇게 요거 뜻하는 시사하는 점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자, 우리라고 하는 것은 제가 우리 한의학을 할 때 저는 오이라 그래요. 우리 의학. 이게 친밀지사, 친한 뜻 이런 소리죠. 논어에서 공자가 도는 이리관진이다 이렇게 안 했어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도는 하나서 관통한다 이렇게 말 안 했어요. 오도는 이리관진, 우리 도는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오자를 그렇게 아무런 의미 없이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 친밀지사예요. 친밀지사. 우리 종주국인 노나라 성군께서도 막지행하시고, 자, 여기를 이제 절하면은 제가 아니라 옛날 사람이 여기다가 능자 하나를 더 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것도 지나가면서 옛날 사람은 여기다가 아마 거의 능히 행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우리 바로 윗의 전 임금님도 또한, 자, 이분들도 성군들도 하지 않았는데 또한 바로 앞선 임금도, 그러니까 당신 아버지도 또한 행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대의 그대의 시대에 이르러서는 이거를 바꾸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이제 조정이 이제 한바탕 난리가 난 거죠. 또 봐라. 옛 기록물에 보면은 상제는 상과 요 제사 지내는 거, 요건 두 가지래요, 여러분. 상은 부모님이 돌아갔을 때 상이고, 제사는 돌아가서 1주년, 2주년 요것을 제사 지내는 거죠. 그죠? 윗대의 법도를 따른다고 했으니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말하기를 우리들은 예로부터 내려온 전통적인 관례를 받아들여야 합니다라고 이제 부영 백관들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여기서도 여러분, 여기서 백관이라고만 하지 않고 부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임금대에서 등나라 임금도 친척 부모님들 세대에 있어요. 삼촌도 있을 수도 있고 고모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사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온 나라가 그냥 다 뒤집어진 거죠. 그러니까 부영이라는 거는 동성의 노신이다. 등나라와 노나라는 모두 문왕의 후손이다. 왜냐면은 이 희시성이에요. 희시성. 희시.
시시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주공 다 시시성을 가지고 있다 소리예요. 그래서 후손이라는 거예요. 예. 노나라 그 할아버지, 손조, 주공이 그 윗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또 퍼져 나온 거죠. 그러니까 종갓집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서도 그 제가 그 다운 받은 데서 이거를 따를 쪽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 형제들이 여기서도 여러분 자 제가 지자가 있으면 뭐라고 해석한다 그랬죠? 지자가 있으면은 예. 이렇게 동사로 해석해야 된다. 동사. 요즘 말. 그러니까 형제들이 종지로 삼았다. 종지 삼은 뒤로 삼았기 때문에 뒤로 등나라가 노나라를 종국으로 삼은 것이다. 예. 물론 여기서 갈지자를 예, 지시대명사로 해가지고서 예, 주공을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결국은 뭐냐면은 예, 형제들이 모두 부영 형제들이 예, 윗사람, 윗어른 그 자기 집안의 중심으로 삼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예. 그러나 이 국가에서 등나라와 노나라가 모두 그때 당시 이미 3년 이상을 치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이미 그러한 고법에 의해는 시대의 흐름, 전국 시대에 이미 거의 변형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 후세의 그 이름으로 인해 가지고서, 예, 그러니까 후세의 그와 같은 그러니까 3년상을 하지 아니한 것이요 주공의 법이 본래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거, 지는 기록이다. 그 기록의 말을 인용해서 그 뜻을 예, 풀이하여서 뭐뭐로 여기다. 소위 이와 같이 하려는 이유는 예, 여기는 것은 모두 대체로 상세 이래로 오래전서부터 내려와서 그것이 전수된 바가 있으니 비록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노나라라든가 등나라라든가 그와 같은 상제법이 같지 않으나 모두 예, 바꿀 수가 없는 것이다. 뭐 그런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지에서 말하는 말은 본래 선왕지세의 구속에 그 전하는 바에 그 예문이 조금씩 다르다. 조금씩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도 가히 달라서 가히 일반적으로 관례적으로 행하는 것이니 이른바 후세가 그 예를 이름이 심한 것을 이르는 것은 아니다. 후세에 이르러서 신뢰지심, 예를 잃어버린 그러니까 지나치게 예를 잃어버렸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저도 앞으로 이제 이 상례라든가 정전법이라든가 이런 거는 여러분이나 저나 알 수도 없고 또 알 필요도 없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 3년지상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하기가 어려운지 중국에서도 여러분 거의 맹자 때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을 주자가 또다시 뒤로 한 1500년 지난 다음에 주자가 3년지상을 해가지고 유생들은 또 3년을 하고 그것이 조선시대에 그대로 넘어와가지고 3년을 해야지 되고 3년 안 하면 뭐 그건 불효자식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미 중국에서도 여러분 3년지상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저는 3년지상이 옳고 3년지상 하지 않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중국이 이랬으니까 우리도 이래야 된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만큼 그 육아에서 주장하는 이와 같은 논리들이 참으로 뭐랄까 그 시대에 그 적응되기 어려운 사실이라고 하는 거. 예. 그때도 여러분 바쁘면 바쁜 시대였어요. 예. 그것을 그 맹자가 등나라 그 임금한테 3년지상을 치르는 것부터 인간은 성선하고 요순 언필칭 요순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3년지상을 딱하니 그거를 했으니 국가를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나선 변법을 써가지고 개혁을 하고 예를 들어서 개혁을 한다는 것은 소위 말해서 정전법이라든가 그 주나라에서 내려오는 그와 같은 제도를 다 소위 말해서 파기시켜버리고 새로운 토지 개혁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싸움에 나가서
귀족들은 뭐 싸움에 나가면 상을 받지만 일반 군인들, 소위 말해서 농민군들 이런 사람들은 없어요. 죽어도 거기에 대한 보상을 못 받았던 거예요. 예. 그런데 진나라 상황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해서 농공 행상을 분명히 하고 비록 노예라 하더라도 공을 세우면 거기에 대한 그 보답을 해주고 또 자기도 높여주고 진급도 시켜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와 같은 것을 진나라가 했기 때문에 패권을 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도 그걸 다 알죠. 알면서도 따라가지 못했던 거예요. 또 새로운 방식대로 계속 했지만 그러나 맹자는 떡 한다는 게 성선설하고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주나라 제도 세금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추구를 하니까 그래도 이 등나라 이제 문공은 순진해가지고 이제 맹자를 따라서 3년 이상을 치른 거죠. 연예인 일로 말하는데 내가 전날에 일찍이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다. 그리고 자 말달리고 칼 쓰는 거 이런 것만 좋아했다. 이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다 이렇게 했어요. 말달리고 칼 쓰고 그렇게 공부 다 안 했습니다. 등문공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 부영백관들이 불화조역 나 자신의 어떠한 행실에 대해서 탐탁해 여기지 않았다 이런 소리죠. 만족하지 않았다. 우리가 쓰죠. 지금도 공이라는 건 두렵다라고 해석하지 말라 그랬죠. 뭐뭐라고 생각하다 이런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큰 일에 내 마음을 다하지 못할까 이렇게 그 사람들이 걱정을 했다. 부영백관들이. 대사는 여기서 뭐죠? 부모님 돌아가신 거죠. 대고라고 써도 되고 그대가 나를 위해서 여기도 뭐뭐가 대다가 아니라 무엇을 위하다. 이럴 때는 중국 사성에서 평성에서 거성으로 바뀌어요. 무엇이 대다 이럴 때는 평성, 무엇을 위하다 이럴 때는 거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 글들 책에 보면 여기다가 표시를 해놔요. 그런 거를 거성으로 읽어라 이런 식으로 그대가 나를 위해서 맹자한테 물으니 연우가 다시 추나라에 돌아갔다 소리예요. 추나라 맹자의 고향이니까 그래서 맹자한테 물은데 맹자가 가로되 맞다 그러하다 다른 것은 구하지 말라. 여기서 그러하다고 하는 건 3년 지상을 해야 된다. 그게 맞다. 다른 거 가지고 또 자꾸만 다른 것으로 문제 삼지 말라. 다른 것으로 예법을 구하지 말라. 이런 소리죠. 공자가 뭐라 그랬냐면 일찍 이것도 글자 잘못됐네요. 참나. 임금군자로 해야 돼요. 제가 한번 보기 전에 대충 한번 봤는데도 이렇게 오자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시전, 서전 같은 거 할 때는 제가 도저히 시간을 이것을 편집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사진으로 찍어서 이제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오자 같은 것도 없고 강의 속도도 좀 빨라질 수가 있어요. 공자가 말하는 임금이 돌아가시거든. 자, 임금이 돌아갔던 흉이라는 것은 천자가 돌아갔을 때 그때는 붕이라고 쓰죠. 그러니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죠. 붕이라는 용어로 쓰는 거하고 흉이라고 하는 거하고 그 계급의 차이에서 장사 지내는 명칭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아가 이런 게 전부 다 여러분 이게 뭐죠? 명분이죠. 명분. 자, 그렇기 때문에 후세의 왕들이 자기들이 그 임금의 지위를 결국은 천자의 지위를 뺐을 때는 이 글자 자체를 바꿔버려요. 왕이라고 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후백자남이라고 써야 되는데 스스로 왕이라고 맹자 때는 다 왕이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제선왕이 양해왕이 이런 식으로 다 왕이라고 그랬었잖아요. 이거 공자 시대에는 없었던 일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이 글자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를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백제 무열왕 봉분이 발견돼서 해보니까 거기에 붕이라고 하는 용어가 써 있는 거예요. 이건 뭐죠? 무열왕이 자기가 여기에서 단독적인 천자라는 것을 뜻하는 거죠. 조선 시대에는 여러분 이런 말을 잘 못 썼죠. 그래서 나중에는 다 쓰기는 썼습니다. 결국은 이런 것이 하나의 명분이 있다.
그 신분에 대한 계급 차이에 대한 명분이 갈라진다. 예? 육아가 이런 면에 있어서 후세에 지탄을 받는 거예요. 그 전국 시대에서도 지탄을 받았다는 거죠. 자, 또 좋은 점도 물론 있습니다. 신하들이 그러니까 그 열국의 제후들이 처음에는 서로 간을 봐면서 조금씩 그 자기 신분 상승을 노린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안목이 무서우니까. 그러다가 이미 150년째 초나라에서 왕이라고 딱 지칭하니까 너도 나도 그 다음서부터 제후들이 왕이라고 눈치 봐가면서 쓴 거고, 전국시대에는 이미 전부 다 자기 스스로를 제후라고 하지 않고 왕이라고 해버린 거죠. 자, 여기서 이게 공자가 말한 건 아니고 사실은 중국의 옛날 하은주 시대의 서전에 보면 나와요. 임금이 잠깐만 이렇게 요거 임금군자 임금이 돌아가시거든 청어 총재 이게 뭐냐면은 총재는 요즘의 말로 하면은 국무총리예요. 재상 국무총리한테 모든 행정적인 처리를 맡긴다 이 소리예요. 임금은 뭐 하냐 이때 3년상 때 오로지 부모한테 곡하는 거예요. 아침 정운용으로 곡하고 정치에 관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청어 총재는 모든 실무 담당을 국무총리 재상이 했다는 거죠. 이 문제가 발생이 될 수가 있죠. 저도 이것 때문에 처음에 순진해가지고 저도 20살 때 머리가 스펀지 같아가지고 다 받아들였죠. 그럼 여기서도 의심이 생기죠. 자, 여기 어떤 문제가 되냐면, 임금이 돌아가셔서 세자가 임금에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그 3년 동안 제사를 지낼 때 3년 기간의 그 통치 행위는 앞서 돌아가신 임금에 들어가느냐 아니면은 새로운 세자가 임금 자리에 올랐을 때 그 통치의 그 기간이 들어가느냐, 3년의 기간이,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근데 옛날에는 그 3년 지상을 치르는 때의 그 기간을 전 임금의 시대로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아마 제 기억이 맞을 것 같아요. 저도 이런 문제 가지고 그냥 쓸데없는 고민이죠. 이게 근데 여러분 문제가 발생이 될 수가 있죠. 임금이 이 3년 기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오로지 총재한테 모든 것을 권력이라든가 행정 업무 이런 것을 다 맡긴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는 뭐 하느냐? 죽 마시고 근심 걱정 울고 그래서 얼굴이 그냥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그리고 자리에 올라가더라도 즉위 고기거든. 그 자리에 올라서도 혹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백감유사들이 벼슬을 했던 사람이 감히 슬퍼하지 아니한 까닭은 앞서 했기 때문이다. 솔선수범했기 때문에 임금 자신이. 그래서 맹자가 여기서 또 유명한 말을 합니다. 상이 호자면 하필유 심원자라. 윗사람이 좋아함이 있으면 아랫사람은 반드시 이거보다 심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심리학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윗사람이 좋아하면은 아랫사람은 반드시 이보다 더 심하게 한다는 거예요. 군자지덕은 풍이요 소인지덕은 초라. 초상지풍이면 필언이라 하시니 이것은 바로 세자한테 있습니다. 결국은. 이거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었죠. 자, 이게 문제는 청호 총재라는 거예요. 총재가 어떤 사람이냐? 이러다가 나라 망하는 경우가 있죠. 임금이 돌아가시거든 총재. 조조가 그랬고 저기가 그랬죠. 그 동탁이 그랬잖아요. 그죠? 임금이 돌아가가지고 천자를 해놓고 천자를 허수아비를 만들고 모든 것을 다 동탁이 그 천자의 이름을 빌려다가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천자 옆에다 끼고 다 호령했던 거 아니에요? 조조도 나중에 똑같은 그것을 했고 역사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임금 되는 사람은 바로 자기가 상복을 입고 어느 정도 하고 나서 다 천남일개 하는 거죠. 불아족은 나로서 그 뜻을 만족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그 불아족지의 말을 나를 만족하게 하는 말을 그렇다고 여긴 것이다. 뭐 본문에 나와 있는 거 불같다고는 마땅히 나한테 책해야 된다. 다른 것을 구하지 말라. 오로지 나한테서 그 책하기를 반성하기를 당부한 거다. 총재는 육경의 장이다. 재상이죠. 국무총리고 철은 마십니다. 신묵은 깊은 흑색이다. 우리가 잠도 못 자고 근심 걱정하고 얼굴빛이 검해지잖아요. 직은 취다. 상은 가야다. 논어에 이 상이라 할 때 고자에는 다 통용됐다. 어는 엎어지는 거다. 맹자가 그러되 단재 세자라고 하는 건 스스로 그 슬픔을 자진할 따름이다 했다. 연우가 이제 돌아와서 맹자한테 가서 돌아와가지고 임금한테 복명한데 세자가 그러대 그렇지. 그것은 진실로 나한테 달려있다 하고 5월 동안 초막집에서 거처하고 달리 명계를 내지 않았다. 어떠한 그 정치적인 행정 문제라든가 어떤 그 법률적인 문제, 군사에 관한 문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자기는 부모의 그 상에 충실히 하고 울고 아침 저녁으로 그 곡하고 죽 먹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백관조인이 가히 예법을 안다. 그것을 보고 하하 우리 임금님이 새로운 임금님이 예법을 잘 아시는구나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장사에 이르러서는 사방 사람들이 와서 구경했다 이 소리예요.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한테 이 관이라는 거 하는 것은 관광의 의미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빛을 본다. 누군가가 어느 지역에서 어떤 그 백성들, 그 지역 주민들을 잘 다스려가지고 그 지역이 번창해지면은 타 지역에서 이렇게 와서 보는 거예요. 야, 얼마나 잘했으면. 뭐 이거는 꼭 뭐 맞는다고 하셨지만 옛날에 새마을 운동 같은 거 했을 때 어느 지역이 모범 사례가 되면 다른 지역에서 도대체 어떻게 새마을 운동을 잘했지 하고 와서 구경하는 거죠. 지금도 뭐 우리들은 다 잊었지만은 아프리카에서 어떤 나라들은 우리나라 그 새마을 운동 사례를 공부를 하기 위해서 와서 관광하러 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런 뜻의 관광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여행 가고 구경 가는 의미가 있지만 본래의 관광이라는 거, 관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무엇인가 이렇게 배울 점을 배우러 오는 것을 관이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안색의 근심과 고급지 슬픔에 조문하온 사람이 다 좋아했다는 거예요. 크게 기뻐했다. 새로운 임금님이 정말로 상을 잘 하시는구나 와서 했다는 거죠. 지금 생각하면은 많이 조금 그렇죠. 그 당시에 그 과연 이것이 유지가 됐느냐 구경하라고 하는 거. 공자도 이렇게 많이 했어요. 왜냐면 공자 그 당근편에 보면 공자도 어느 사람이 그 선상 그 상을 잘했다 가서 봤어요. 그것을 보고 기록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알 수가 있죠. 재우는 5월이 장하니. 이게 뭐죠? 이것도 그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장사하는 장사의 그 날짜가 다르다. 천자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훨씬 많은 기간. 대부는 이거보다 짧은 기간. 뭐 3개월이라든가 이렇게. 자, 옛날에는 여러분 조문하러 올 거 아니에요. 노나라 임금이 만약에 돌아가셔서 장사를 지낸다 그러면 이웃 나라 오는데도 여러분 맨날 며칠 걸리고 먼 데서 오면은 막 일주일 열흘 보름씩 걸릴 수도 있고 늦게 예를 들어서 통고를 받으면은 몇 달 뒤에도 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합리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하고는 달리니까. 그리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름에 죽었다. 임금이 죽었다. 그러면 그 시체는 하루 이틀 지나면 썩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얼음을 쓰는 거예요. 빙고. 우리가 석빙고가 있고 동빙고가 있고 서빙고가 있고 동빙고가 있고 그랬잖아요. 조선시대, 신라시대 때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겨울에 얼음을 채취하다가 그거를 보관해뒀다가 여름에는 귀족 계급들만 써요. 예, 상을 당했다든가 특별하게 그것을 음식하는 데에도 썼다는 거예요. 아주 계급이 높아야지만이 여름에 얼음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시체는 아무리 그렇게 해도 다 썩고 벌레 생기고 그러죠. 그래서 제 나라 황공이 죽었는데 밑에 자식들이 4명의 자식들이 권력다툼이 벌어졌는데 장사를 하는데 다 썩어가지고 냄새가 나고 벌레가 기어나왔다고 하는 게 문헌에 그대로 다 나와 있습니다. 예. 심지어는 진시황도 그렇게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장사 지내는 지금은 3일장이고 또 3일장 지내면서도 시신을 다 보관하고 그 어느 정도 온도를 떨어뜨려 부패를 막아주잖아요. 예. 그거는 불과 최근에 벌어진 일이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신은 다 썩었다고 봐야 됩니다. 예. 미용에 이거 또 글자 잘못된 것 같은데요. 예, 이거 잘못된 것 같아요. 예, 죄송합니다. 이거 또 찾아봤어야 되는데 왜냐면 안 맞잖아요, 글이. 예. 왜냐면은 중문 밖에다가 초막을 쳐서 거기에 거처한다. 아직 이거는 홍이라는 말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흉이라고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것도 아마 장으로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상중에 말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명령이라든가 교계와 같은 것들을 내리지 않았다. 가이왈지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는 아마도 여기는 의심된다 이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여기는 빠진 거나 오류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혹자는 모두 세자가 얘를 안다라고 여겼다. 예.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죠. 예. 자, 임시가로대 맹자 시대에 상례가 이미 무너졌다. 예. 이게 무슨 뜻이죠? 상례가 무너졌다는 거. 주나라의 왕권의 통제가 무너졌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악이 붕괴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뿐만 아니라 악도 붕괴가 된 거예요. 맹자 시대에. 예. 그러니까 음을 타는 그와 같은 것들이 소리들이 전부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후세 가서는 시만 남아있고, 그러니까 요즘 말로 작사된 그 가사만 남아있고 곡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 그러나 3년지상의 측은지신과 통질의 그 뜻은 그 인심의 고유한 바다. 본래 있는 거예요. 맹자가 쓴 용어지만 주자는 이 고유라는 용어를 엄청 많이 써요. 고유한 바다. 그렇기 때문에 본래 일찍이 없어진 적이 없었다. 왜? 본래 가지고 있는 거니까. 무엇인가에 의해서 외부로부터 새로 들어온 게 아니라 본래 태어나기를 하늘이 우리한테 준 거죠. 예. 그게 바로 천명지위성이에요. 그것을 맹자는 고유로 표시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주어것만은 하고 일종의 반어법으로 현토가 붙었죠. 왜냐하면 그 다음에 글이 뒤집어지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 흐름의 그러한 패단에 빠져서 이와 같은 이유로 그 본래의 양심을 잊어버렸음에 스스로 알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문공이 맹자를 만나 뵙고 성선과 요순의 설명을 들으니 즉 고유의 개발기 양심이다. 그러면 여기서도 이것도 한번 보세요. 자, 고유 이렇게 여기서는 제가 여기다가 유의라고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아이고. 예. 유의 이렇게 표시를 했잖아요. 예. 아니면은 고유 이렇게 해야 될 거예요. 해석할 때. 예. 여기서 말하는 고유가 아니에요. 예.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진실로 요거는 그냥 의미가 없어요. 그 양심을 개발한 것이다. 진실로 여기 문공이 맹자를 만나 뵙고 그 성선과 요순지서를 들으니 즉 진실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진실로 그 양심을 개발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기서는 여기 고유하고 여기 고유하고는 다른 거죠. 문법적으로. 예. 이와 같은 이유로 이에 이르러서 애통하는 그 진실된 마음이 노출이 된 거죠. 자연히. 그렇기 때문에
그 부영백관이 모두 원래는 행하지 아니했다는 거죠. 원래는 3년지상이라든가 그와 같은 그 의식들을 행하려고 하지 않았었는데 아니하거든. 또한 자기 몸 궁자책이라는 거 있죠. 원래 궁자후라고 썼는데 그 논어에서는 그렇겠죠. 궁자후. 스스로 책함이 자기는 심하게 하고 박책의 다른 사람한테는 책망하기를 얕게 하라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에 돌이켜서 스스로 책망한다 이런 소리죠. 해가지고 오로지 자기 자신한테 모든 책임을 도맡아서 이제 지는 거니까 이때 등문공이 전행지 좋기 불치신 앞서 행한 것들 선대에 앞서서 행했던 것들이 그 전에 자기 행실이라든가 행했던 것들이 좋기 써 미더움을 취할 수 없는 것을 애도하고 슬퍼하고 이런 소리죠. 자기의 행실 있잖아요. 자기가 집안에서도 그럴 수도 있고 잘 나가는 집안이라든가 회사 오너의 자식들이라든가 또 국가의 옛날에 그 임금의 아들 같은 경우 자기가 예를 들어서 양녕대공 같은 경우도 세자 시절에 그 기록에 따른 것을 그대로 믿자면 망나니지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일종의 전행이에요. 자기가 앞선 행실이 좋기 써 누구죠? 부영백관들한테 미더움을 취할 수 없었던 것을 반성하고 깊이 반성했지만 그러나 감히 그 부영백관들의 마음을 비난하다. 여기서 비난하다 해서 잘못됐다고 감히 여기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그 전에 행실이 있으니까. 그러니 이것을 봐서 등나라 문공의 타고난 자질의 과인, 보통 사람보다는 뛰어남이 있으니 이것은 학문의 힘을 가히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맹자한테 나름대로 배우기도 하고 그와 같은 어떤 그 자문도 구하고 그것을 실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짧은 기간에 공부한 그 힘조차도 또한 가히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 업신여길 수 없는 거다. 이와 같은 예를 통해서 그리고 단연행지 했단 말이죠. 그 문공의 주위 사람 신하들과 친척들이 전부 다 옛 법대로 그냥 관례대로 합시다 하고 하는 것을 끊어버린 거죠. 끊어버리고 끊어서 행해서 원근 견문이 멀리 가까운 사람들이 그 보고 들음이 무불열복. 그래서 이게 원근 견문이 무불열복이라는 말은 뭐냐면 바로 이거죠. 사방이 와서 그 사람의 행실을 봤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이 소리예요. 원근 견문이 무불열복하니 그것은 인심지 소동연자 인심이 서로 같은 바로서 이거는 이 인심지 소동연자라고 하는 것은 뭐죠? 측은지심이죠. 측은지심. 이것은 하늘이 소위 말해서 우리한테 준 본래 고유한 양심이라는 거예요. 본래 고유한 양심. 우리가 양심이란 말 쓰죠? 이거 맹자에서 나온 거예요. 조작되지 않은 거. 본래 하늘이 준 그와 같은 떳떳한 마음. 이런 게 한 거죠. 이게 바로 요거는 인심이 어떻게 여러분 같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할 때 뭐죠? 이거는 본체로서 얘기한 거죠. 근원에서. 그러나 현상, 작용에 있어서 사람의 마음은 다 다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해석이 어떤 취지에서 말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느 경우는 인심이라고 하는 건 사람마다 다 다르죠. 어떤 음식 어떤 사람은 좋아하고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일종의 그런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인심지 소동연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고유한 양심을 가지고 말한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어떤 경우는 인심지 소부동이라고 쓸 수도 있어요. 그것은 현상에 드러나 어떠한 그 일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처리하는 방법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얼마든지 형제지간에도 다르고 부모 자식 간에도 다를 수가 있죠. 그럴 때도 그때는 인심지소 부동자 이렇게 썼을 때는 이것은 그 작용에 있을 때 현상에 있을 때 더러 마음 씀씀이 씀씀하는 것이 다를 수 있다라고 했을 때 말하는 거고 이럴 때는
본래 고유한 양심, 이와 같은 측은지심으로 말할 때는 이렇게 쓴다는 거. 예. 그래서 모든 것이 나로부터 그것이 발로가 돼서 저 사람들이 예, 마음을 기뻐하고 진실로 수긍하는 거죠. 복이라는 건 진실로 수긍하는 것이 또한 불기연이언자. 그렇게 되기를 기약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렇게 된 것이니 이 사람의 성에 선이 선하다는 것이 어찌 믿을 수 없는 것이겠는가?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예. 자, 이번에 이제 글이 너무 짧아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글을 말미에 하나 집어넣습니다. 한태지가 당나라 때 학자라고 그랬죠. 전행이라고 하는 사람 묘문에서 제사 지낸 글이에요. 예. 근데 아주 짧고 간단한데 여기에 우리가 조금 문학적으로도 아주 뛰어나고 이게 이제 어디 책에 있더라? 거기 한태지 문집에 보면 나와 있고 우리가 보통 많이 읽는 갑자기 고문진보 후 고문진보 맨 뒤에 가면 이 글이 있습니다. 예. 저는 워낙 한태지 글을 좋아해가지고 젊었을 때 이 글을 다 외웠어요. 뭐 짧은 글이니까 우리가 한번 시간 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정원 이렇게 했을 때 당나라 때 어느 시대에 어느 임금을 뜻하는 거죠. 이 뒤에 제가 다 풀이 해놓은 거를 검색받아 놓은 거를 붙여놨으니까 그렇게 하면 돼요. 자, 이거는 언제 어느 해 달에 이런 소리지. 유라고 하는 것은 한태지 한유가 이런 소리. 한유가 여기서 여는 가다의 소리예요. 동경 지방으로 가다가 길에 길에서 나와 있는 길에 있는 전행 묘 앞을 지나갔다는 소리예요. 길 가는 중에 나온 전행 묘 아래에서 이런 소리죠. 여기서 횡은 전행이라는 사람이. 그럼 전행이 언제 시대 사람이냐? 그것을 우리가 먼저 보고 전행은 한나라, 진나라 말에서 한나라 초기의 사람이에요. 근데 전항에 대한 32가지가 있는데 보통 이 글을 여기 밑에 있는 글을 전행에 대한 어떤 죽음하고 관계되어 있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한나라 이제 누구죠? 태조가 유방이 천하 통일을 하고 항우를 무찔리고 나서 천하 통일을 하고 나서 그때 막 지방에서 계속 이렇게 반란도 일어나고 어제 친구의 동지였던 사람이 또 반란 일으키고 막 그러니까 그때 전행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뛰어난 무장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행을 예를 들어서 어디에 있는지 일러주고 자수하거나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상금을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전행에 뛰어나면 내가 제후로 임금으로 삼아주겠다. 이제 그랬는데 전행하고 유방하고는 서로 약간 대립 관계에 있었고 원수지간이에요. 예, 친척되는 분이 숙부가 아마 유방에 의해서 죽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전행이 500명 군사를 들고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들은 거죠. 예, 유방이 전행이가 뛰어난 사람이면 임금으로 삼고 이거는 자치통감에 나오는 얘기니까 그랬는데 전행 그 소리를 듣고 자결을 내버렸어요. 예. 그런데 문제는 전행을 따르던 500명의 병사들이 모두 다 같이 자결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예. 이와 같은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한태지가 우연히 이제 지나가다가 동경 땅으로 가다가 전행 묘화에서 길에서 나온 것을 보고서 전행의 뜻이 높은 것을 감격해가지고 전행이 뜻이 높아서 등이 많은 선비를 얻은 것을 감격해서 이로 인해서 요는 뭐죠? 앞에 것을 인해서 술을 취해서 제사를 지내고 글을 지어서 조문하니 그 사회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한태지가 보통 조문이라고 하는 거죠. 자, 한태지 글은 짧아도 굉장히 아주 그냥 글이 압축이 굉장히 강하고 의미가 있어요.
광백세의 상감자 하니 일에 어떠한 옛날에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수백 세에 지나간 후대에 서로 느낌이 있다. 옛날 일인데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도대체 그 마음이 느낌이죠. 어떤 마음인지 내가 알 수가 없다. 오늘날 세상에 희라고 하는 건 뭐냐면 희박하다 이런 소리죠. 세상에서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이죠. 세상에서 그렇게 희박한 바가 아니라면 무엇이 나로 하여금 흐느끼게 함에 그것을 멈추지게 하지 아니하는 거 이런 뜻이죠. 내가 이미 박관천하우되 천하를 두루두루 살펴봤는데 이렇게 유람했었는데 어찌 부자라고 하는 것은 전행을 말하는 거예요. 전행에 행위한 남겨진 그와 같은 행실을 따라갈 수 있겠는가? 자기가 저기 천하를 두루 돌아다녔는데 전행과 같이 하던 말을 바랄 수 있는 것이 없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희라고 한 거죠. 세상에서 보통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예. 죽은 자는 다시 태어날 수가 없으니 내가 일을 떠나고 누구를 쫓은단 말인가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자, 여러분 글은 별 크게 여기는 의미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글들이 나서는 게 문화의 차이점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글을 공부한다는 건 뭐냐? 자꾸만 옛날 글을 공부하면은 옛날 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이 글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21세기에 살면서도 우리 인식은 3000년 전하고 1500년 전하고 사람이 서로 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도 이게 뭐죠? 상감자. 서로 느낌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친시지 패란하야. 자, 진나라가 결국은 패란됐잖아요. 진시황 이후에. 그 시대를 당해서 이때가 전행이 살았던 시대니까 득일사의 과왕이에요. 한 올바른 선비를 얻으면 가히 누구나 왕노로 탈 수 있었는데 이런 소리예요. 한 사람의 어진 선비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제나라 황공이 관중을 얻고 연나라에서 그 아귀를 얻고 그렇게 해서 다 왕노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 유방도 장자방을 얻어가지고 왕노릇 했잖아요. 그러니까 득일사의 가왕이연을 하 500인지 요요로 어찌도 이런 소리예요. 어찌 500인의 그 많은 숫자로서 신하로서 능히 선생을 부자는 이제 전행이죠. 전행을 칼날에 벗어나게 하지 못했는가. 한 올바른 선비만으로서도 오히려 천하를 쥘 수가 있는데 그 많은 500인의 그 무사를 가지고서도 어찌 능히 예리한 칼날을 벗어나지 못했는가.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적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여기서 반어법이죠. 억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면 소보지 비연가 보배로 여긴 바가 뛰어난 인재가 아니었던가. 그 신하들 가운데 자기를 추종하는 신하들 가운데 자기 자신이 보배로 여겼지만 그 사람들은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반문한 거죠. 또한 1000명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인가? 1000명은 너한테 간 게 아니라 유방한테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석 걸리지 다사이도 옛 동네에 많은 선비가 있었음에도 공자와 같은 성인도 또한 황황했다. 황황이라는 것은 안절부절해가지고 그 편안하게 여기지 못했던 것을 형용하는 거예요. 막 우왕좌왕하고 이렇게 정신이 조금 빠져있는 듯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 동네에도 뛰어난 선비들이 많았는데도 공자 같은 성인도 그거에 대해서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이렇게 세상 일이 잘 풀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말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옵니다. 자, 구여행지 불미면 수전폐기 하상가. 여러분 요거는 조금 외워두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진실로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내가 어느 길로 가는데 그 길을 잘 갔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바 이렇게도 되고, 내가 가는 길이 미혹된 길이 아니라면, 또는 잘못 접어든 길이 아니라면, 이런 소리예요. 비록 전패, 넘어져 자빠진들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 무슨 그것이 해가 되겠는가? 정말 멋진 말입니다.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이 말을 하냐면은, 이게 그 초나라 말기에 구런이라고 하는 대시인이죠. 후세에. 구런은 일종의 사부문학의 시조라고 그래요. 문학의 시조인데, 우리가 보통 그 구런의 그 글을 보면은 고문진보 처음에 뭐로 시작하죠? 이소경으로 시작하잖아요. 이소경. 어마어마한 글이에요. 이소경. 이게 사부 문장에 어떻게 보면 경이라는 글자는 안 붙여주는데 이소경에는 붙여줬어요. 이게 초나라 구런이 쓴 거. 우리가 어부사라는 짧은 글이 있지만, 이소경이라고 하는 핵심 사상이 뭐냐, 핵심 내용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이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태진은 이런 것을 다 섭렵을 해가지고 이것을 구런의 정신으로 압축시킨 건 제 생각입니다. 진실로 내 행위가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 아니라면, 가는 중간에 비록 엎어지고 자빠진들 무슨 해가 되겠는가. 자고로 죽은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니지만,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부자가, 선생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아름다운 빛나는 명성을 가지고 있다. 다 죽었죠. 한 사람이 아니죠. 다 죽었죠. 그래도 다 잊어버리지만, 전행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어떠한 그 행실의 놀라운 문제는 역사에서 빛난다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진사하면서 천조하니, 이게 바로 이제 진사하는 거죠. 이 글들을 진사하면서 이 글을 이렇게 나열하면서 술잔을 올리니, 그대의 혼과 비슷한 것이 와서 흠양하라. 이렇게 짧은 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이런 글을 왜 소개시키면은, 제문이라는 게 이런 식이구나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 후세 사람들이 이제 한태지 글에는 여기에는 운이 있어요. 여러분, 운율이. 자, 어떻게 보냐면은, 자, 여기에 부자직이 하심, 미음으로 끝났죠. 여기도 미음으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의 운을 이룬 거예요. 그리고 부자지 소이, 위에서 이로 끝났잖아요. 그죠? 위. 수, 여기서도 요렇게. 이것도 같은 운이에요. 운, 요것도 하나의 운. 그 다음서부터는 왕, 이응이죠. 여기도 망, 상, 이응이죠. 황, 이응이죠. 상, 요것도 이응이죠. 광도 이응이고, 향도 이응이잖아요. 이게 전부 다 운율로서 이렇게 썼다. 굉장한 솜씨죠. 그러니까 이게 자체가 일종의 그 부의 형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단순한 글 같지만 여기에는 그 부의 형식을 취해 가지고서 문학의 하나의 장르예요. 시보다는 좀 자유스럽게 썼지만 끝에 자리 이렇게 맞춘 거. 부의 형식으로서 글을 한 편에 아주 짧은 거죠. 한태지 글은 대체로 짧으면서 글을 잘 썼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구여행지 불명 이 글. 정말 진실로 내가 가는 길이 잘못 접어든 길이 아니라면, 가는 길에 비록 내가 엎어지고 자빠질지라도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 이게 그 이소경에 읽으면은 이와 같은 그 사상이 그대로 신하가 임금한테, 초나라 그때 임금한테 구런이
그 진나라 그 꿰매 넘어가면 안 된다고 계속 하네. 그래서 쫓겨나가거든요. 결국. 예. 그래서 결국 구론도 강에 들어가서 자살해버리죠. 예. 그러니까 우국시인이에요. 구론은 그 사상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예. 이소경을 저도 젊었을 때 몇 번 읽었는데 인기가 굉장히 사나워요. 그 글들은. 예. 그래서 그거를 몇 번 봤는데 거기에 보면 이와 같은 비슷한 사고가 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지나가는 길에 글의 종류, 다양성 있게 한번 이런 것도 느끼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사서상경을 보고 나서 여러분들이 고문진 번역본도 요즘 잘 있으니까 그래도 먼저 이렇게 자꾸만 읽어보면서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해석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이럴 때는 부분적으로 잠깐만 찾아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도 성독해서 읽으면은 굉장히 멋진 글이죠. 여기 한번 자세히 보시고 정언 이런 것은 언제 이렇게 시대로 딱 나와 있죠. 요거 해석된 거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